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또 연말연시다 보니까 얼굴 한번 보자, 밥 한 끼라도 먹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나는 건 좋은데 밥 한 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안 취했으니 괜찮다라며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 생명을 잃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그 어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절대 평생 해서는 안 될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됩니다. 우선 민사적 책임과 관련해서 알아보면 음주운전 1회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도 당연히 할증되겠죠. 다음으로 형사적 책임이 좀 무거운데요. 단순 음주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2019년 6월부터 아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데요.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만큼 더욱더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요. 최대 3년 동안 결격 기간이 있어서 음주운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그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을 내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X입니다. 원래 자동차에 있어서의 운전이라 하면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본래의 사용법이라고 하면 엔진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걸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엔진 시동을 켜지 않은 채로 그냥 경사로를 따라서 이동한 것뿐이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지 않아서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음주 후에 운전자가 차량의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켰고 다만 실수로 차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이 운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법원은 당시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래 자동차를 그 용법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즉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해서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다음 비슷한 사안인데요. 운전자가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해서 후진 기어가 놓여진 상황에서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앞의 사례와 좀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 음주운전죄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후진 기어로 놓아진 거 맞고 그 자동차가 있었던 공간을 봤을 때 당시 후진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후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뒤에 아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후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후진해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사항인데요. 음주운전에 해당되긴 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앞에 내버려 두고 간 자신의 차를 2m가량 운전한 경우 이 운전자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정답은 무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당연히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될 대상은 맞는데, 다만 이 경우라면 대리기사가 버리고 간 공간이 어떤 구간이었냐면 앞에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아주 좁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차들이 막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차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교통이 방해되는 상황이어서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내가 차량을 운전해서 그거를 차량을 치웠다. 그리고 바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이런 사정이 참작돼서 이 경우에는 형법상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이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란 무엇이냐? 원래 기본적으로는 처벌받는 사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이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여야 된다. 즉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건데, 조각이란 건 뭐냐면 그 위법성을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다른 게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성을 조각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게 정당방위, 그다음에 정당행위, 긴급 피난이 있는데, 이 긴급 피난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긴급 피난에 해당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면 이게 교통을 방해해서 다른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행위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그 차를 몰아서 뭐 집까지 계속해서 운전해 갔다고 하면 아마 긴급 피난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길에서 치우는 정도로 그쳤고, 그 다음에 바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건 더 이상 운전할 생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봐서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이 변경됨으로써 예전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운전해도 음주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엔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도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서 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게 바뀐 법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고 있는 분들은 꼭 바뀌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주차장이더라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이젠 단 한 모금의 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BMW를 타십시오. 잠깐, 여기서 BMW는 고급 승용차가 아닙니다. 버스, 지하철, 도보를 말합니다.